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역시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그 스티브 비건,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 대북 특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 오늘이 이제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다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할까? 열릴 조건이 무엇이고 또 열리지 못할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국제정치학 이론을 동원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그 최근 거를 봤는데 그 상당히 긴 기사입니다. 이렇게 만약 그 종이 신문이라면은 한 페이지가 거의 다 찰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썩어 빠진 북한군이라는 제목입니다. 북한 군대가 썩었다는 내용의 제목인데 마침 북한 병사로 있다가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 젊은 20대 청년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019년에 인터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한 15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7월 1일이죠. 지난주에 미국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6월 중순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법안이 2021년 미국의 그 국방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국 분야, 한국에 관련된 분야를 제가 한번 소상하게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진아해가 아마도 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만에 가장 그 전운이 짙게 들이운 그런 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해군이 군사연습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2척이 가서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군사연습을 양쪽에서 할 때 그때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입니다. 우연히 액시던털 워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전쟁, 그런 전쟁조차 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전운이 감도는 남진아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그 7월 초부터 언론에 미국과 북한이 3차 정상회담을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제3차 정상회담을 주선하고자 하고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의문 하나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1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날 있었죠. 2차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입니다. 2019년 2월 28일 결렬된 회담입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은 탐색전이고 그냥 상견례입니다. 상견례. 그런데 이번이 3차다. 저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는데 그때 단둘이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상회담으로 카운팅이 안 되는가? 그것까지 카운팅을 하면은 지금이 4차가 될 텐데 그런데 3번 만나가지고 특히 세 번째 거 판문점에서 만난 거는 둘이서 정말 비밀리에 이야기를 거의 40분 이상 한 거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더 할 얘기가 있냐?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하면은 무언가가 성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몇 가지 그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데 질문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정상이냐라는 데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김정은은 유일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혼자 통치하는 나라예요. 북한은. 그런데 김정은이가 띄엄띄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7월 8일인데 7월 2일 날 나타났다가 저는 이제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7월 2일 날 나타났는데 3일, 4일, 5일. 근데 오늘 8일인데 오늘 또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김일성이가 죽은 지 26년째 되는 날입니다. 1994년에 죽었죠. 그래서 26년째 죽은 날이라서 오늘 뭐 또 참배를 했다라고 북한 매체들이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김정은이가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 겁니다. 어떤 때는 3주에 한 번 나타나고 4월 11일서부터 어제까지 7월 7일까지 88일 동안 5번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이냐 지금. 그런데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 미, 북 정상회담이라는 빅 매치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큰 회담을 성사시킬 만한 에너지와 건강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숫자를 한번 쉬어봤더니 김정은이가 4월 11일 날 나타난 것이 최근에 나타난 것 중에서 제일 이건 김정은이 확실해 하는 그것이 4월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5월 1일 날 나타나고 5월 23일 날 나타났고 6월 7일, 6월 23일, 7월 2일, 7월 8일 그 빈 간격이 20일, 22일, 14일, 16일, 9일, 6일입니다. 그렇게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아무래도 이상하죠. 두 번째 질문. 정상들이 모이면은 그래도 둘 다 상대방을 주권 국가로 존경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통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자기 나라 수도로 부르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 수상이 서로 간에 냉전할 때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 가지 않습니다. 소련 대통령이 워싱턴 오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인 제네바에서 주로 만나죠. 또는 뭐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만나고. 어디서 만날 거냐? 이번에는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는 했는데 판문점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딜까? 어떤 사람은 뭐 워싱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싱턴에서 만나면 그다음엔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항복하는 일이 아닌 이상 워싱턴에서 만나기는 좀 그래요.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교통수단이 있냐? 중간 지점까지 갈 돈이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마스 번이라는 뉴욕에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북한이 도발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아주 뭐 그냥 우리말로 땡전 한 푼 없어서 못했다. 1달러도 없어서 못했다라고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정상회담 벌릴 만큼 돈이 있냐. 미국이 대줄 테니까 가면 그것도 또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질문이 장소가 어디냐. 세 번째, 하노이에서 결렬됐는데 하노이에서 결렬된 것은 그건 미국의 주장하고 북한의 주장이 접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사항을 내려서 북한한테 무엇인가를 제시를 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거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망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한껏 올려서 그래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 하노이에서 요구한 것만큼은 내야 됩니다. 하노이에서 뭐 요구했습니까? 다 없애라는 거죠. 다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도 없애라고 그랬죠.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다 없애라고 그랬죠. 무장 해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대폭 내리고 북한이 제시한 영변만 없애겠다. 영변만 없애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핵은 그냥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영변 말고 다른 데서 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로 미국이 한 단계 낮춰서 제한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만약 그걸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라든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언론이 뭐 트럼프를 그대로 뭐 그냥 작사를 낼 겁니다. 뭐 애들 말로. 이거 위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FFVD를 북한한테 요구하면 항복하라는 소리인데 북한이 또 그걸 들어줄 것이냐? 그거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지금 뭐 이번 선거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트럼프가 100% 된다고 얘기하기는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월에 뭐 서프라이즈. 10월에 만나가지고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3일 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북한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도 만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개월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놀라움이.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재선을 도와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서 항복하면 됩니다. 김정은이 항복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아주 쉽게 되죠. 근데 그걸 할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 김정은이가 거기서 도와주질 않아요. 야, 나 트럼프 너 대통령 되는 거 싫어.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걷습니다. 그거 안 들어줘. 그래서 결렬됐다 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되는데 아주 나쁜 것은 물론인데, 그러면 트럼프가 그냥 당하고 있을까? 혹시 폭격하지 않을까? 이놈 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예, 이런 위험한 일을 북한이 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3차라고 칩시다. 그거를 주선하는 대한민국이 과연 국제정치의 그 원리,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 지금 미국 정치가 그 일렉션 사이클로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한데, 이런 걸 다 고려하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질러버리면 되는 거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계속 한국 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의문으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3차 미북 정상회담 군불대기, 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에 열려야 한다고 하고 미국도 공감했다. 예, 뭐 언론이 얼마나 정확한 보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그랬대요. 미국도 공감을 했고 핵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첫 디딤돌? 첫 디딤돌이라니? 이 용어를 어떻게 첫 디딤돌이라고 써요? 지금 3차라면서. 예.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 기류를 감지했다. 여기 대화하고 정상회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용어를 좀 잘 써야 된다는데, 비건이 7일날 방한해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문이 열려있다. 대화문은 열려있죠. 미국이 원하는 건 실무 대화를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건 대화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원하는 거는 정상회담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 및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뭐 정상회담 그 영상 통화에서 이 안건을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금 방금 제가 제기한 몇 가지 질문에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까라고 회의적으로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정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좀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진전되었고 무엇이 성과였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 김여정 담화 이후에 다시 오리진으로 돌아갔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원래 환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정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 인식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악관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한 번 더 만나기로 만약 결심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조건이면 만날 겁니다. 그러면 선거에 대단히 유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노이 수준이라든가 싱가포르 수준이면은 안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혹은 결렬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결렬된 그 데미지, 트럼프가 입은 데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가서 폭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하겠냐 하는 그런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 10월에 깜짝 이벤트, 그런 거 좀 저는 웃기는 얘기라고 봅니다. 10월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 깜짝 이벤트는 트럼프에게는 반드시 트럼프 승리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보장은 김정은이 항복 외에는 없는데, 바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볼턴은 뭐 우리나라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레짐 체인지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그거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북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그랬죠. No talk, action only. 그게 레짐 체인지를 목을 졸라서 이뤄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것을 어떤 그 다른 방안으로 돌파구가 뭐겠습니까? 미국의 돌파구는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겁니다. 북한의 돌파구는 핵을 안 없애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풀림을 받는 겁니다. 접점이 없어요. 접점 없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막 하면은 그거는 비외교적입니다. 북한의 그 최선이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입에서 자주 하는 거가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멍청이.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큰 실수를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싱가포르 회담하기 바로 한 달 전 무렵에 이 사람이 펜스 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다. 그 펜스 부통령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트럼프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편지를 쓴 거죠. 이거 아예 시작 안 할 거야. 안 만날 거야.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만나자고 사실은 사정을 해서 만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최선희가 또 볼턴한테도 멍청한 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제 뭐 찾았습니다. 그는 2019년 4월 달인데 볼턴 보고 매력이 없고 멍청해 보이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는 뭐 이렇게 탁월하게 샤프하게 생긴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안 되죠. 외교는 그래도 말이죠. 아니더라도 멋있는 말을 쓰는 게 외교입니다. 이렇게 그 투박한 용어를 쓰는 거를 북한 외교를 담당하는 고위 책임자가 저런 말을 쓰는 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금 이야기입니다. 7월 4일 날 최선희가 이제 발표한 그 담화문이 있어요. 조미, 북한은 조미라고 그러죠. 미북을 말합니다.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전문 그냥 뭐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몇 가지 중요한 거 볼게요.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가던 조미 순회 회담이라는 말이 정말 북한은 저거 잊고 싶을 거예요. 하노이 회담 때 얼마나 망신을 당한 겁니까, 국제적으로. 그래서 삭막하게 잊혀가던 조미 순회 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뭐 한국을 막 욕하는 거죠.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 무슨 10월에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는 거예요. 트럼프가 받는 것이죠, 사실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와 바꿔먹을 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조건부적인 제재 완화, 그거는 최선희 말로 공상입니다. 공상. 완전히 없애든가 완전히 다 갖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핵을 없애냐 갖고 있냐지 반만 갖고 있다, 뭐 조금만 갖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 관계의 현실태를 무시한 순회 회담설이 여론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죠. 뭐 북한에서 최근에 나온 모든 문건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게 역사에 남을 디플로매틱 다큐멘트입니다. 후세 역사학자들이, 후세 정치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그런데 저런 그 도대체 문장 같지 않은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의 국내 정치에 협조하려면 북한이 항복해야 되니까 협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긴 말할 것도 없다. 조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뭐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7월 4일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 성명이 나온 다음에 또 미주국장이 성명을 또 발표를 했어요. 미주국장은 이제 권정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3일 후인 7월 7일 날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뭐 전문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 순회 회담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얼마 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에서 안 쓰는 말이죠. 7월 3일 발표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 순회 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네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이 왜 김여정,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북한 말을 제일 잘 듣고 북한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자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 사람을 제일 모욕을 할까? 그 모욕을 하는 그 이유가 상전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6월 17일 날 김여정 담화에서 나왔죠. 그게 답입니다.
상전의 눈치를 보느라고 너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끊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그걸 못 알아듣니? 라고 바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별로 뜯어보지 않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명명백백하게 전한 우리의 입장이었다. 한글로 써주는데 그것을 왜 못 알아듣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어도 다르지 않기에, 그렇죠. 우리가 그 외교할 때는 말이죠, 보통 다른 언어로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교할 때 영어로 하죠. 왜? 서로 우리는 일본말 안 쓰고 일본은 한국말 안 쓸 테니까. 그래서 그냥 공식 언어인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뭐 미국과 영국 사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과 북한 사이는 같은 말로 쓰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 데만 습관이 되어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 순회 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북한 말로는 했던 소리. 그래서 북한 말이 이만큼 한국하고 달라졌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미국에 행동하라는 메시지이고 좀 더 양보하라는 일종의 요구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북한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권정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보는 사진의 그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그러니까 뭐 엘리트겠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그 미주 국장, 미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엘리트로 치는데,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미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 저 진보적인 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가 지금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상한 거가 4월 11일 날 나타난 이후에, 제가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4월 11일 날 나타난 이후에 4월 15일 날 태양절에 안 나타나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자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띄엄띄엄 그 공백이 20일, 22일, 14일, 16일, 9일, 그리고 요번에 오늘 북한 매체들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수산 궁전을 방문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7월 8일 그리고 7월 2일 날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6일 만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하나 북한답지 않은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말이죠, 오늘 나타난 것을 내일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북한 신문에는 내일 7월 9일 날, 어제 7월 8일 날 김일성 사망 26년을 맞이해서 김정은이가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전례인데, 오늘은 아예 비건이 내일 일본으로 떠나니까 오늘 얘기했나? 아무튼 또 그것도 이상한 발표 방식입니다. 오늘 한 일을 오늘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북한답지 않은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대한민국을 한껏 조롱을 합니다.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 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체에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소원이라면 해보라는 것이다. 해봐.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비난하기보다는 한국 청와대를 더 세게 비난한 그런 문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한국의 노력이 과연 성공할까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항복할 리도 없고 북한이 항복할 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회담을 지금 열면은 북한도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곤박 다가왔는데 그 결렬된 회담을 더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고, 그리고 북한한테 위험하다는 거는 미국 가서 항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담이 뭐 열린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북한 군대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얘기할 텐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길게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A North Korean Defector's Tale Shows Rotting Military.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는 북한이 군부가 썩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뭐가 썩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잠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진 보실 텐데 노철민이라는 젊은 친구입니다. 3년 전에 DMZ, 그러니까 북한의 그 최전선이죠. 비무장지대니까 거기에 파견되었던 북한군 병사인데 거기 와 있는 북한군은 북한에서 제일 최고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최전방에 있는 부대니까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훈련도 잘 받고 제일 엘리트고 충성심도 있어야 되죠. 그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투를 벌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46명의 그 북한군 병사들하고 같이 있었대는데 이 친구가 키가 이제 1m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피트 8인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1m 70, 71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도 크고 젊고 연줄이 있는 병사들 팀에서 자기도 이제 같이 근무를 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철민이라는 이 북한 병사가 북한은 이제 군대 가면은 10년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샤프슈팅 스킬,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격 기술이 대단히 좋은 친구예요. 아주 잘 쏘는 친구 모양입니다. 저도 한번 자랑해 볼까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타겟을 20발을 쏴갖고 제가 18발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관님이 우리 저 조그만 연습하면 1등 사수, 특등 사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인이 된 다음에 우리 국정원에 가가지고 꼰총 사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9점, 10점짜리 제일 가운데 5발을 다 맞췄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또 거기 그 교관이 그 평소에 꼰총을 쏴본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교로에 있으면서 몇 번 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잘 쏜다기보다도 총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쏜 총은 맞지 않습니다, 잘. 근데 제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정말 그 총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맞는다는 사실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총을 잘 쏘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충성도 바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부대를 왔을 때는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도 너무나도 흥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령은 저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분이 떠난 다음에 자기 친구랑 끝까지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그러던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전방 부대 가니까 거기는 그래도 군기도 세고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리고 훈련도 아주 참 열심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또 총도 잘 쏘는 사람이고 그래서 첫 번째 사격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46명의 병사들인데 자기 혼자 나왔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경악했답니다. 영어로는 스턴드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사격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46명이 자기 혼자 나타난 거예요. 그의 동료들은 상관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에 불참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사격 훈련은 말이죠. 이렇게 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격 훈련할 때가 제일 군기가 셉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관들이 힘들게 구냐면은 그 잘못 쏘면 죽거든. 오발나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군기를 철저하게 잡은 다음에 이제 사격하기 때문에 그 사격 훈련은 정말 그 피곤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은 안 나가겠다고 돈을 주고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노철민이, 그 병사 이름이 노철민이죠. 한국으로의 탈출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엘리트 동료들과 별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자기하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이유가 무슨 그 인간이 못하다 좋다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전부 돈 가지고서 부정을 저지르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동료들과 달리 그는 더 잘 대우받거나 더 빨리 진급하거나 훈련에 빠지거나 혹은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는 깝깝했다라고 노철민은 말한다. 그 부대에서 말이죠. 다른 친구들은 한 달에 150달러를 그 부대장한테 준답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그걸 주면은 훈련에서도 면제해주고, 전방부대는 뭡니까? 밤에 보초 쓰는 거죠. 이 친구에게는 13시간씩 보초를 썼는데, 밤에 보초 쓸 때는 영하 40도도 내려가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부대장한테 150달러씩 갖다 바치는 친구는 밤에 보초 안 쓰고 따뜻하진 않겠죠. 그래도 보초 안 쓰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숨 쉴 때마다 눈썹에 그 얼음이 얼어붙는, 숨 쉴 때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보초를 섰는데 다른 병사들은 부대에서 그래도 방에서 자고 있고 그랬었다는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는 없었다고 노철민은 말한다. 김정은이 지난 4월 거의 3주 대중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았을 때 북한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다. 그렇죠. 그의 건강에 대한 루머들이 나돌았다. 그러다 다시 나타나서 연락사무소를 날려버렸다. 우리가 지금 다 자세히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북의 풍선을 날린 한국의 탈북자들에게 분노를 표시했다. 그리고 도발을 위해 준비를 했다. 2018년 철거했던 선전용 마이크를 다시 장치하고 군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군사행동 계획을 철회했다. 방송 장비도 철거했다. 더 이상의 대남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나 김정은의 권력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군부에 의존한다. 그렇죠. 결국 김정은의 권력의 마지막 기반은 군부입니다. 북한 권력의 최후 기반이 북한 군이에요. 그래서 군은 북한에서 최고로 중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Mr. Kim's grip on power at its most practical level hinges on North Korea's military.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북한 군사력에 김정은의 권력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regime's paramount institution.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는 북한 체제, 북한 권력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가 military expert in the United States and Asia, 한국이란 말을 일부러 기자가 피한 것 같아요. 아시아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군사력이 내부로부터 부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 우리 언젠가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북한의 절대 권력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패한 시점에 왔고, 그 절대 권력을 지탱하는 또 다른 절대 권력인 군부가 이제 썩었다라는 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부패에 쩔어 있고 중요한 자금을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잘못된 전략적 결정으로 인해 북한 군대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미국의 그리고 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죠. 북한의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먹여야 되고 국민들도 먹여야 되는데, 그 돈을 미사일 개발, 핵 개발에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씩 갖다 이제 부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잘못 썼다라는, 그래서 북한 군대가 망가졌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 3만 3천 명 정도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의 별 직업이 다 있습니다. 뭐 주부도 있고 상인도 있고 심지어 외교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탈북 통로는 대부분이 중국을 거칩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 이래, 그러니까 한 24년 동안 약 20명 정도가 휴전선을 넘어서 왔어요. 이거 제일 어려운 길이죠. 왜? 오다 총 맞으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약 20명 정도가 군복무 중에 한국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철민입니다. 그 노철민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9년 1년 동안 15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대요. 그리고 노철민이가 서방 언론하고는 처음 그 인터뷰를 한 거라고 그럽니다. 여기 뭐 기자답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100% 그대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그 노철민의 언급은 정보기관들이 알아낸 바, 그리고 북한 연구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알려준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며 그들의 견해가 옳은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노철민이 말 몇 가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썼으니까 뭐 it was lawless there. 그것은 무법천지예요. 북한은 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재밌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돈 있으면 못할 일 없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돈만 있으면 최고야라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북한 거기서 살다가 온 그 젊은 친구가, 돈이 있다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 뭐 이미 다 얘기한 거죠. 노동당 회의에서 김정은은 곧 새로운 전략 무기가 나온다고 얘기했다.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뜰 날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인민들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허릴 뜰을 더욱 졸라매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국이 제재하는데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 지난 7월 2일 날 나와서 회의한 거가 또 웃기는 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7월 2일 회의는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했다라고 북한 매체들이 발표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그 대책회의를 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김정은이가 뭐 열흘 만에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신빙성 있는 뉴스라고 믿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없다면은 그럼 군인들이 역할을 한 것이죠. 군인들이 완전히 봉쇄하고 사람들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차단하고 시민 통제하고 그러면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분은 그리고 여기 그 신문에 그 뭐 남한군 북한군 자료가 다 나오는데 하여간 북한은 국민 GDP의 25%를 국방비에 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돈의 4분의 1을 집 지키는 데 쓴다? 지킬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군대가 120만입니다. 군대가 120만이라는 것은 그냥 젊은 사람은 다 군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7살 때 군대 갔고 27살 때 나오는 거예요. 10년이니까. 그래서 국방비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노철미는 전방에서 한국군도 보고 미군도 봤대요. 망원경으로 보는 날은 한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북한을 아주 참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광경도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철미는 전방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조직도 훌륭하고 훈련도 잘 받을 것으로 아주 북한의 애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갔더니 병사들은 오발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었다. 고참들은 그의 음식을 훔쳤다. 배급이 안 되니까 높은 놈이 뺏어먹는 거예요. 훔쳐먹는 겁니다. 전방에 온 후 몇 달 만에 몸무게가 40kg이 줄었다. 90파운드가 줄었다. 여러분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몇 달 만에 몸무게가 40kg를 이거 참 그렇죠. 야생버섯을 따먹었는데 배가 하도 고프니까 독이 없는 것을 골라 먹어야 했다. 왜? 독이 있는 버섯을 먹고 죽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북한 병사한테 충분한 거가 담배 한 나라입니다. 담배만 충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픈 사람 담배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대장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자네 빨리 진급하고 싶지 않은가? 예, 우리나라 군대 가면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2등병에서 1병으로 오르고 1병에서 얼마 지나면 상병이 되고 상병에서 얼마 지나면 병장이 되고 그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옛날에 뭐 우리 군대 있을 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간첩을 잡았다. 뭐 총을 쏴. 그러면 이제 1계급 특진해요. 병사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한은 병사들이 계급이 돈 주면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부대장이 와서 자네 진급 원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더래요. 돈을 내면은 진급시켜 주겠다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한국에 있는 여러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6명의 병사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중 한 명은 우리 그 뭐 신문에도 다 났던 얘기죠. 오다가 총을 뭐 6발인가 맞아가지고 그 수술을 해서 그래도 또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살릴 때 피를 12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수술을 했고 그 병사가 또 뭐 위장에서 회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뭐 참 그 불쌍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떤 북한 병사가 눈 덮인 데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신발이 다 망가지고 막 그 구멍이 막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이 너무 시려워서 천으로 신발을 둘러싸고 서 있는 그런 그림도 그 노철민 씨는 북한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루에 2번 그 군인들한테 뉴스를 보여주는데 김정은에 관련 동향 내용은 전혀 없다. 2014년에 7주 동안 김정은이 그 뭐 무릎 수술인가 발 수술해가지고 나중에 지팡이 짚고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북한 국내 사정에 대해서 병사들은 모른다. 노철민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꿈꿨대요. 자기는 군대 가면은 이게 체질이 좀 군대가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멋있게 군인 노릇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북한의 또 최고의 병력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공수부대죠. 공수부대. 그래서 북한의 그 특수군 20만 명이나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정말 그 글라이더 타고 한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특수부대로 차출돼 가지고 그런데 그 거기 차출된 것은 성분이 좋아서입니다. 성분이 좋아서 글로 갔는데 자기가 군대 입대해 가지고 특수군으로 갈 때 그때 그 인민보위성 우리말로 치면 국방부죠.
그 간부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성분이 좋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달래. 그래서 나한테 돈 주면 아주 편하게 해줄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훈련도 강하고 극한의 테스트를 받을 정도로 자기는 고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사회 나가면 뭘 못하겠느냐. 뭐 군대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강한 훈련이 뭐 가장 군인다운 훈련이죠. 극한의 테스트를 받았다. 그러나 식량과 약품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은 매일 지속되는 사상교육을 통해서 점차 강화되었다. 아까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부대를 방문한 날을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했고 김정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숨이 막히는 듯 감동을 받았다. 감격을 했다. 두근거렸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김정은이가 떠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언덕에 서서 김정은 만세를 불렀다라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이제 어디를 지도한다고 텔레비에 나올 때는 병사들이 딱 똑바로 앉는데요. 똑바로 앉고 또는 일어서서 차례차례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북한이라는 이 나라는 오로지 백두혈통만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다. 다른 경우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김정은을 쿠데타로 밀어내고 정권 잡으면 안 된다라고 병사들은 다 이렇게 그 세뇌당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방으로 갈 때 기차를 타고 왔는데 12시간 동안 정말 고문받듯이 갔답니다. 하긴 뭐 북한 기차 12시간 걸리겠죠. 전방에 도착했는데 그때 자기가 타고 온 기차는 2차 대전 수준의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였다. 근데 갔더니 전방 갔더니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벽돌을 나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벽돌을 날랐는데 조금은 식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식당.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벽돌을 날랐대요. 3일 동안. 3일 동안 벽돌만 날랐답니다. 근데 장교가 다가오더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때리고 싶다면 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너 보고 죽으라고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는 장교하고 병사하고 그 인간애로 뭉쳐졌을 때 그때 가장 센 전투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을 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대가 가장 전투력이 좋습니다. 소대장이 우리 형 같아. 그런 부대가. 그런데 이거는 너는 죽으라면 죽어야 돼. 나는 너를 아무 때나 팰 수가 있어 라고 자기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벽돌만 날랐고, 그렇지만은 식당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3개월 만에 탈출했다는데 좋은 배경의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전선에도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장교들은 부대에 할당된 쌀을 인근 시장에 내다 팔아먹고 병사들에게는 값싼 강냉이 죽을 먹였다. 전방의 병사들 중 고위급 부모를 둔 아이들은 뇌물로 쓸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 노출면의 주임무는 보초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3시간 만에 한 번씩 교대를 해요. 13시간 보초 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의 옷은 추위를 막을 수 없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보초를 쏘는 동안 그의 피부는 크랙트, 그러니까 얼어붙어 갖고 깨지는 거예요, 피부가. 그리고 그의 눈썹에는 숨 쉴 때마다 얼음이 붙었다. 다른 녀석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겠습니까? 부대장에게 $150의 뇌물을 주고 그들은 먹을 것도 더 사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옷도 구할 수 있었으며 부모님들에게 전화도 걸 수 있었다. 돈이 있으면 즉석 진급도 가능했다. 훈련에서 면제될 수 그러니까 이제 훈련에서 면제되죠. 2등병이 하는 훈련, 1등병이 하는 훈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올라가고 훈련도 면제받고, 그래서 노철민은 절망했다. 다른 병사들이 잠을 더 잘 수 있는 동안 혹은 가게에 가서 여기서 이제 스윗 브레드라고 그러니까 그 빵 뭐 이렇게 달콤한 빵 뭐 그런 거겠죠. 을 살 수 있는 동안 자신은 보초를 서야 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지 못했으며 초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북한 초소 그 페인트 엉망으로 칠해놓은 그거를 보여줬죠. 거기 올라가서 13시간 밤중에 서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난로도 없는 데서 이런 혹독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 초소의 벽에는 이만한 그림이 그려 있는데 거기에 한국군 전투기 그리고 한국군의 모습이 그려 있대요. 한국군 군복 복장 이런 거. 그 사람들 나타나면 보고서 그림 보고 잘 보고 있다가 쏴 그런 소리겠죠. 한국 비행기 한국군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스터가 초소 벽에 걸려 있었다. 노철민은 한국군들도 우리처럼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탈출 몇 주 전 그는 잠도 자지 못하고 초소에서 며칠씩 서 있어야 했다. 졸지 말라는 메시지가 암호로 전달되었다. 이제 뭐가 오나 봐요. 이렇게 그
무슨 신호하면은 자지마 그런 소리 같아요. 그런 거로 전달받았다. 북한군 장교들이 말이죠. 병사들한테 2시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요 조그만 비닐봉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가서 숲을 헤치면서 그 뭐 이제 무슨 뭐 잡초밭이죠. 거기서 사마귀알 100개를 구하오라고 명령을 한대요. 사마귀알이 뭐 요만하겠죠. 사마귀 곤충이니까. 그거를 한약 재료로 시장에 나가서 판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사마귀알을 그 100개를 주워다가 장교한테 갖다 주면은 장교는 그놈을 가서 시장에다 내다 판대요. 자기는 당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와 펜을 살 돈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교가 와서 부모한테 전화 걸어서 돈 좀 받아내 이놈아. 근데 전화가 없다 그랬더니 전화 빌려줄 테니까 2분 동안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부모님이 받지 않고 자기 그 여동생이 받나 봐요. 그래서 참 그곳에 삶이 힘들지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동생이 그 전화비를 보내줬답니다. 장교가 전화 빌려주고 2분 하라고 그러고 1불을 받더래요. 1달러를. 그래서 1달러를 줬는데 그 중에서 몇 푼이 남았대요. 그래서 몇 푼으로 남아서 그 공책하고 프레시라이트 있죠. 그거를 구입했다. 전선에서는 썩은 동물 냄새가 창궐한다. 멧돼지들이 가끔 가다가 철책에 부딪혀 죽는데 그 북한군이 도망 못 가게 철책에다가 사실 한국군이 공격 못 하게 하기보다도 북한군이 도망 못 가게 철책을 전기선을 연결시켜서 그거 붙으면 지지직하고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책망에서 동물들 특히 이제 멧돼지가 많이 부딪혀서 죽고 그러는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그리고 고기 썩는 냄새를 맡고, 그리고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을 참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자기가 망원경으로 본 적도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탈출하게 된 것은 군관이 자기한테 누명을 씌웠대요. 쌀 크래커라고 그러니까 무슨 쌀로 만든 무슨 뭐 과자 같은 거 그런 거겠지. 그걸 훔쳤다라고 자기는 안 훔쳤는데 그래서 분대장한테 매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써야 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인간을 얼마나 궁극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2017년 12월 어느 날 이게 북한 깃발이 높이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그 깃발에 대해서 경례를 하지 않고 그 밑으로 가서 자기 총과 개머리판으로 철책을 이렇게 들어 올렸대요. 그리고 그 밑을 겨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잘못하지도 못한 일 때문에 넘어올 때 90발의 실탄과 2발의 수류탄까지 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중 넘어온 겁니다. 지뢰를 밟지 않기를 희망하며, 지뢰 밟으면 죽는 거죠. 희망하며 자유를 향해서, 그때까지 이 사람이 뭐 자유라는 것도 뭐 몰랐겠죠. 하여간 북한에서 너무나 살 수 없고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고 그래서 이제 탈출한 겁니다. 근데 구호가 생각났대요. 오는데 구호가 생각나더래요. 무슨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 이게 쇠뇌죠. 그는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반역임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반역이죠. 나라를 도망가는 거니까.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평생 자기가 살아온 나라에서 도망가는 거죠. 한국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Are you a defector? 이게 우리말로 너 귀순하는 거야? 귀순병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탈영병이야? 하여간 귀순병이야 물었을 때 그 노철민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 말이 북한에 없으니까. 그는 지금 현재 셜록 홈즈 소설책이죠. 그것은 김정은의 전기를 강제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일이다. 먹을 것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자기는 때로 끼를 걸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또 먹으면 되니까. 그는 최근 뜨거운 라떼의 맛을 들이고 있다. 카페라떼죠.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카페라떼 좋아하죠. 카페라떼의 맛을 들이고 있다. 노철민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로 결혼식 뷔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자기는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아프진 않겠지 하고 걱정이 된다. 그는 북한에서의 군사 생활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도록 방치하고 있죠. 우리는 단지 소모품일 뿐입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도 그 배반자의 죄책감을 느끼나 봐요. 특히 부모님과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생각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 부모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북한 병사가 내려와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을 우리가 더 살도록 도와주고 저것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이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가득 찬 화면으로 4장짜리 글입니다. 이걸 보고서 이런 거 우리나라 신문에도 한번 자세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림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이 노철문군이 와서 항구에서 이제 저거하면서 사는 모습인데 한번 보십시오. 뭐 음식 먹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는 뭐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부분을 또 뭐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강의가 요새 자꾸 좀 길어지는 스타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간 일부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